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이 퉁퉁 부어 있거나 다리가 묵직하게 붓는 느낌. 아니면 소변을 봤는데 거품이 유독 많이 일어나거나 색깔이 평소랑 다르게 탁한 것 같아서 괜히 불안했던 적 말이에요. 그런 날 거울을 보면서 내가 어제 뭘 잘못 먹었나 하고 생각해 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음식, 바로 양배추가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양배추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어떤 음식이랑 같이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속 콩팥을 서서히 혹사시킬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영상 하나면 그 걱정을 완전히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로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최악의 궁합 4가지, 그리고 반대로 같이 드시면 몸이 확 달라지는 최고의 궁합 4가지를 오늘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중간에 끄시면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해주세요.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처럼 건강에 꼭 해주세요. 필요한 정보를 무료로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양배추, 어르신들 정말 좋아하시죠? 이유가 다 있어요. 양배추는 위장을 보호하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면역력까지 높여주는 그야말로 만능 채소입니다. 쌈으로도 드시고 국에도 넣으시고 볶음에도 넣으시고 아니면 그냥 씻어서 쌈장이랑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 조합하면 독이 됩니다. 이건 비단 양배추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몸, 특히 콩팥은 생각보다 훨씬 예민하거든요. 콩팥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 있는 걸러내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무려 200리터 가까운 혈액을 걸러내면서 노폐물은 소변으로 내보내고 필요한 건 다시 몸 안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쉬지 않고 반복하는 거예요. 마치 아주 촘촘한 채처럼요. 그런데 이 채에 감당하기 힘든 것들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촘촘한 구멍들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조금씩 막히다가 나중엔 걸러내는 기능 자체가 떨어지고 그게 심해지면 몸 전체가 붓고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 콩팥을 혹사시키는 조합이 바로 오늘 알려드릴 내용이에요. 먼저 피해야 할 최악의 궁합, 차례대로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악의 궁합, 양배추와 시금치입니다. 잠깐, 의외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시죠? 시금치도 엄청나게 건강한 채소 아닌가 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시금치도 혼자 먹으면 아주 훌륭한 채소예요. 그런데 양배추랑 같이 먹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양배추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꽤 많이 들어 있어요. 시금치에도 칼륨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도 있어요. 이 수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 안에서 칼슘이랑 달라붙어서 작은 돌멩이를 만들어내는 성분입니다. 여러분, 콩팥 결석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콩팥 안에 돌이 생기는 거예요. 작은 모래알 같은 거부터 시작해서 점점 커지는데 이게 소변기를 막으면 정말 극심한 통증이 생깁니다. 허리를 잡고 웅크릴 정도로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양배추와 시금치를 자주 같이 드시면 칼륨 과잉에다가 수산으로 인한 결석 위험까지 겹쳐서 콩팥에 이중으로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이미 콩팥이 좋지 않으신 분들, 예전에 결석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이 2가지 채소를 한 번에 드시는 건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아니, 나는 쌈밥 먹을 때 양배추 쌈에 시금치 나물도 같이 먹었는데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가끔 소량 드시는 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매일 또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신다면 이제부터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해요. 양배추 드실 때는 시금치 대신 다른 채소를 곁들이세요. 시금치 드실 때는 양배추를 그날 식단에서 빼주시면 됩니다. 이 2가지를 같은 날, 같은 끼니에 드시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콩팥에 주는 부담을 크게 줄이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최악의 궁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배추와 짠 음식의 조합이에요. 구체적으로는 된장찌개나 젓갈, 짠 김치 등과의 조합입니다. 어르신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양배추 넣은 된장국 자주 드시죠? 사실 양배추 된장국 자체는 맛도 좋고 위에도 좋고 많이들 드시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된장, 어르신들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짜잖아요. 나트륨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양배추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칼륨이 많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나트륨과 칼륨은 서로 균형을 맞추면서 작동해야 해요. 마치 시소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쪽이 너무 올라가면 다른 쪽이 내려가고 그 균형이 깨지면 콩팥이 이 균형을 다시 맞추려고 엄청난 일을 해야 합니다. 나트륨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콩팥은 이걸 내보내느라 밤낮으로 혹사당하게 됩니다. 혈압도 올라가고 혈관도 좁아지고 결국 콩팥으로 가는 혈액 흐름까지 나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된장국을 아예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 된장의 양을 평소보다 반으로 줄이고 국물을 많이 드시기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젓갈도 마찬가지예요. 양배추쌈에 새우젓, 오징어젓, 명란젓 이런 걸 듬뿍 올려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콩팥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식사예요. 드신다면 아주 소량만 아니면 쌈장 정도로 대체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 최악의 궁합은 양배추와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어묵 같은 것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 어르신들도 손자, 손녀들이랑 같이 드시다 보면 소시지 볶음이나 햄구이 드실 일이 많으시죠. 거기에 양배추 볶음을 곁들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조합이 왜 콩팥에 나쁜지 말씀드릴게요. 가공육에는 인산염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인산염은 음식을 오래 보관하고 색깔을 예쁘게 유지하려고 넣는 첨가물인데 이게 우리 몸속에서 인수치를 끌어올립니다. 건강한 콩팥은 인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척척 해내요. 그런데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약해진 분들 또는 나이가 드시면서 콩팥 기능이 자연스럽게 낮아진 분들은 이 인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요. 그러면 혈액 속에 인이 쌓이고 이게 칼슘과 결합해서 혈관이나 심장 주변의 석회와 쉽게 말하면 딱딱하게 굳는 현상이 생깁니다. 거기에 양배추를 같이 드시면 양배추 자체는 좋은 음식이지만 가공육의 독소를 처리하는 동안 콩팥이 과부하 상태에 놓이고 이 상태에서 양배추의 다양한 성분들까지 처리해야 하니 콩팥이 쉴 틈이 없어지는 겁니다. 어르신들, 가공육은 가능하면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드셔야 한다면 한 달에 한두 번 아주 적은 양으로만 드시고 그날은 양배추 드시는 걸 잠시 미루세요. 양배추는 다음 날 드셔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최악의 궁합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정말 모르시는 내용이에요. 바로 양배추와 갑상샘 약의 조합입니다. 여러분, 갑상샘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나 갑상샘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 정말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양배추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어려운 이름이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성분이 갑상샘이 요오드를 흡수하는 걸 방해합니다. 요오드는 갑상샘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예요. 갑상샘 약을 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갑상샘 기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약을 통해서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양배추를 많이 드시면 이 약의 효과 자체를 방해하게 됩니다. 게다가 갑상샘 기능이 떨어지면 온몸의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그러면 콩팥으로 가는 혈액순환도 나빠지고 노폐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서 결국 콩팥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배추가 직접 콩팥을 망가뜨린다기보다 갑상샘 약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그 결과가 돌고 돌아 콩팥에도 타격을 주는 거예요. 갑상샘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시고 양배추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특히 생양배추, 즉 익히지 않은 날양배추는 이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익혀 드시면 그 성분이 많이 줄어드니까 드시고 싶다면 가능하면 데쳐서 드시거나 볶아서 드시는 걸 권해드려요. 이제까지 피해야 할 최악의 궁합 4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잠깐 숨 한번 고르시고요. 지금 머릿속에 정리해 드릴게요.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안 된다. 짠 음식과 함께 드시면 과하다. 가공육과 함께 드시면 콩팥이 혹사당한다. 갑상샘 약과 함께 드시면 약 효과가 떨어진다. 이 4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면 섭섭하죠. 양배추는 분명히 좋은 음식이에요. 그 좋은 음식을 제대로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올바른 궁합을 알면 양배추 한 가지 식재료가 훨씬 더 강력한 건강 음식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보약 궁합 첫 번째, 양배추와 올리브 기름입니다. 어르신들,
요즘 올리브 기름 많이들 쓰시죠? 고소하고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올리브 기름이 양배추랑 같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양배추에는 지용성 영양소들이 들어있어요. 지용성이란 기름에 녹아야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양배추 속에 있는 항산화 성분들,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막아주는 성분들이 기름과 함께 드셔야 몸에 훨씬 잘 흡수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양배추 속의 좋은 성분들이 기름이라는 운반체를 타고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버스 없이는 멀리 못 가는 것처럼 기름 없이는 우리 몸이 이 성분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죠. 올리브 기름에는 또 좋은 지방산이 들어있어서 혈관 안을 부드럽게 유지해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효과가 양배추의 위 보호, 항염증 효과와 합쳐지면 상승작용을 일으켜요. 드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양배추를 볶으실 때 올리브 기름 한 숟가락 넣으세요. 아니면 양배추를 살짝 데쳐서 올리브 기름 몇 방울 뿌리고 소금을 아주 조금만 쳐서 드셔도 정말 맛있고 건강한 반찬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두 번째 보약궁합은 양배추와 당근입니다. 당근, 어릴 때 싫어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제는 진심으로 친하게 지내셔야 합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요.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 안에서 비타민으로 바뀌어서 눈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당근의 베타카로틴도 마찬가지로 지용성 영양소예요. 기름과 함께 드셔야 잘 흡수됩니다. 그래서 당근을 날로 먹는 것보다 볶아서 먹는 게 영양 흡수율이 훨씬 높아요. 이 당근과 양배추를 함께 볶아서 드시면 어떨까요? 올리브 기름에 양배추와 당근을 함께 볶으면 기름을 통해 두 채소의 지용성 영양소가 동시에 잘 흡수됩니다.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에요. 거기다가 양배추의 비타민과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합쳐지면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크게 올라갑니다. 특히 감기 걸리기 쉬운 환절기나 겨울철에 이 조합을 자주 드시면 정말 좋아요. 아이고, 나는 당근이 별로 좋지 않은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볶으면 당근의 단맛이 올라와서 날로 먹을 때보다 훨씬 맛있어요. 살짝 달큰하고 고소한 맛이 나거든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세 번째 보약궁합은 양배추와 두부입니다. 두부, 어르신들 참 많이 드시죠? 된장찌개에도 넣으시고, 부침으로도 드시고, 냉두부로도 드시고. 두부는 우리 식탁에서 정말 오랫동안 함께 해온 음식이에요. 두부에는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신경 쓰셔야 할 영양소 중 하나가 바로 단백질이에요. 나이가 드시면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걸 막아주는 게 바로 충분한 단백질 섭취거든요. 근육이 줄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없어지고, 걷기 힘들어지고, 넘어지기 쉬워지고,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는 일까지 생기고. 그 시작이 단백질 부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은 고기 단백질보다 콩팥에 훨씬 부담이 적어요. 콩팥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단백질을 섭취하실 때 두부는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배추가 더해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양배추에는 소화를 도와주는 효소와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두부만 단독으로 드시면 소화가 좀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양배추를 같이 드시면 소화가 훨씬 부드럽게 됩니다. 양배추가 마치 소화를 돕는 도우미처럼 작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배추의 비타민이 두부의 단백질이 몸 안에서 제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둘이 함께 드시면 각자 드실 때보다 효과가 훨씬 좋아지는 거죠. 두부 부침을 하실 때 양배추를 옆에 살짝 곁들여 드시거나 두부를 넣은 국에 양배추를 함께 넣어 드시면 됩니다. 정말 쉽고 맛도 좋고 건강에도 최고예요. 네 번째이자 마지막 보약궁합은 양배추와 생강입니다. 이 조합 들으시자마자 이게 잘 어울릴까?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 말씀 들으시면 생각이 확 바뀌실 거예요. 생강은 수천 년 동안 동서양을 막론하고 건강을 위해 사용해온 음식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예로부터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생강차를 끓여 드시거나 음식에 생강을 넣어 드셨잖아요. 생강 안에는 진저롤,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들이 우리 몸 안에서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요?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지고, 그러면 콩팥이 노폐물을 더 효율적으로 걸러낼 수 있어요. 혈액순환은 콩팥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양배추의 항산화 성분과 생강의 항염 성분이 만나면 우리 몸 안에서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몸 안에 만성염증이 쌓이기 쉬운데, 이 조합이 그 염증을 서서히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어떻게 드시냐고요? 양배추를 볶으실 때 생강을 얇게 저며서 함께 넣으세요. 아니면 양배추를 데쳐서 무침을 하실 때 생강즙을 살짝 넣으셔도 됩니다. 생강 특유의 알싸한 향이 양배추의 풍미를 훨씬 살려줘서 맛도 훨씬 좋아지거든요. 처음에는 생강 양을 조금 적게 하시고 조금씩 늘려가세요. 생강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금방 맛에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피해야 할 최악의 굽. 첫째, 양배추와 시금치를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콩팥의 부담이 커지고 결석 위험이 높아집니다. 둘째, 양배추와 짠 음식을 함께 드시면 나트륨 과다로 콩팥이 혹사당합니다. 셋째, 양배추와 가공육을 함께 드시면 콩팥이 감당해야 하는 독소가 많아집니다. 넷째, 갑상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생양배추를 과하게 드시면 약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첫째, 양배추와 올리브 기름을 함께 드시면 영양 흡수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둘째, 양배추와 당근을 함께 볶아 드시면 면역력 강화에 최고입니다. 셋째, 양배추와 두부를 함께 드시면 근육 유지와 소화 모두 좋아집니다. 넷째, 양배추와 생강을 함께 드시면 염증이 줄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콩팥이 훨씬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건강은 한 번에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아요. 오늘부터 양배추 볶으실 때 올리브 기름 한 숟가락 더 하시는 것, 당근 몇 조각 같이 넣으시는 것, 두부 한 모 곁들이시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서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습관처럼 드시던 젓갈이나 짠 음식을 조금만 줄이시는 것, 가공육을 조금 멀리 하시는 것. 이것도 처음엔 어색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어르신들, 콩팥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욱 미리미리 지켜드려야 해요. 오늘 알려드린 이 정보, 냉장고에 붙여두시거나 가족들한테 공유해 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특히 함께 사시는 가족분들, 며느리, 사위, 아들, 딸들에게도 이 내용을 알려주세요. 요리하는 분이 알아야 밥상이 바뀌거든요. 오늘도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것, 그게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할부지 할머니 여러분 건강에 꼭 구독해주세요. 도움이 되는 이야기 그리고 가지고 오겠습니다. 건강하게 구독과 오래오래 좋아요, 사세요. 그리고 알림 약속.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할부지 할머니 건강하고 행복한 구독해주세요. 하루 되세요.